그날 저는 길바닥에서 동전 하나를 주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네요. 그날 아침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마음도 같았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걷다가 고개를 숙였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참 초라하네. 그때 눈에 들어온 동전 하나, 망설이다 주웠습니다. 별 의미 없다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동전이 그냥 동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동전 하나를 주워 인생이 뒤바뀐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동전은 주머니 안에서 하루 종일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달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신경 쓰이던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왜 주었을까? 사실 그날 저는 집에 바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조용한 방 하나, TV 소리만 웅웅 울리는 공간이죠. 괜히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래전엔 장 보러 자주 다니던 길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말이죠. 지금은 냄새만 남았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어묵, 국물 냄새, 사람 사는 냄새요.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잠깐 풀립니다. 그리고 바로 조여옵니다. 참, 별것도 아닌 거에 마음이 약해졌네요. 주머니에 손을 넣자 그 동전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손을 놓기 싫더군요. 쓸 데도 없으면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한 제가 더 쓸쓸해 보여 급히 주위를 둘러봤죠.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안쪽에 낡은 복권 갑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색은 바랬고 유리창엔 금이 가 있었죠. 괜히 그 모습이 제 처지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사람이란 게 참 우습습니다. 마음은 이미 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한 장만 해볼까? 누군가에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제 속에서 나온 소리였죠. 기대는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그저 그 동전을 없애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갑 한 대 앞에 섰을 때 말없이 주인이 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한 장 주세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복권 한 장을 내밀더군요. 동전을 건네며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순간 별것 아닌데도 사람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되죠? 제가 괜히 말을 붙였습니다. 주인은 웃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가끔은 됩니다. 그 말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가끔은 된다라. 복권을 받아들고 몇 발짝을 떼는데 뒤에서 한마디가 더 들렸습니다. 어르신, 걸음을 멈췄습니다. 괜히 심장이 한 번 더 뛰더군요. 오늘은 느낌이 괜찮은 날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괜히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권은 주머니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꺼내보지도 않았죠. 괜히 무서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까 봐가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복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심장이 뜁니다. 내일로 미루자.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만약이라도 그 만약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복권을 긁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는 있었죠. 불을 끄고 누운 채로요. 눈은 천장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권 한 장뿐이었습니다. 지금 긁어야 하나? 아니다. 내일로 미루자. 별것 아닌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줄 몰랐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마치 재촉하는 것처럼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맞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꽝일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맞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맞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이 조용한 밤, 내일 아침의 공기까지 전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더 허탈해지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말려봤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이미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나오는 꿈이었죠. 어릴 적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요.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만 있더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얼굴이었는데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죠.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잠도 개운하지가 않네요.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은 반찬 몇 개,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괜히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아 뒤집어 놨죠. 지금이냐, 아니냐, 그 선택이 이렇게 큰 일처럼 느껴진 적이 살면서 또 있었을까요?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죠. 누군가는 사고를 당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듯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더군요. 그 평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복권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도 계속 만져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버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이웃이더군요. 어디 가세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별말 아닌 대화였는데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버님이라고 불린 게 오랜만이어서요. 집에 돌아왔을 때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결국 더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복권을 앞에 두고요. 동전도 꺼내놨습니다.
처음 그날 길에서 주웠던 그 동전입니다. 이걸로 시작했으니까 이걸로 끝내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동전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손에서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가며 짧은 소리를 냈죠.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제가 복권을 긁기 직전 마지막으로 멈추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쥔 복권보다 전화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이 아이가 먼저 전화를 다 하네. 기쁘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요.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 몇 초가 참 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부터 꺼내더군요. 죄송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또 있었을까요? 괜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 그러냐? 또 무슨 일 있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를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못 도와줄까봐 겁이 났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알면 이 아이는 뭐라고 할까? 괜히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목소리가 떨릴까? 한 박자 늦춰 말했죠. 아들이 금액을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아버지 괜히 부담 드리는 거 아니죠? 아니면 그냥 말씀 안 드릴까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됐을까요? 아니다. 말해줘서 고맙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통장 잔고, 이번 달 고정비,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복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죠. 아버지? 네, 말 듣고 있어. 그 순간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죠.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자식 마음 잃는 건 한 번이에요. 그땐 왜 그 말이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을까요? 내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하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더 미안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식탁 위를 봤습니다. 복권이 그대로 있더군요. 동전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참,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네요. 행운을 긁기 직전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걸 긁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하나. 복권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창밖을 보니 해가 거의 졌더군요. 어둠이 방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선택을요. 그리고 아직 긁지 않은 그 복권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동전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복권을 긁기로 했습니다. 미루고 미뤘지만 더는 피할 수 없겠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아서요. 식탁 위에 복권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전등불빛 아래서 보니 종이가 더 얇아 보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지요? 동전도 함께 올려놨습니다. 길에서 주웠던 그 동전입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더군요. 이걸로 시작했으니까 이걸로 끝내야지. 숨을 한번 고르고 의자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괜히 자세를 고쳐 잡게 되더군요.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요. TV는 거두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런 정적이 사람을 더 긴장하게 만드네요. 동전을 긁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이런 순간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각,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칸이 드러났습니다. 숫자가 보였죠. 의미를 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그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두 번째 칸을 긁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전 끝이 종이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생생했습니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숨을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요. 숨 쉬어요. 물론 실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복권을 내려다보는데 눈이 바로 가지 않더군요. 괜히 다른 데를 봤습니다. 벽, 시계, 창문. 지금 보면 돌아갈 수 없겠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직 마지막 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이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부탁하던 그 톤, 조심스럽던 숨소리, 괜히 말씀드린 거 아니죠? 그 말이 자꾸 마음을 찔렀습니다. 동전을 다시 쥐었습니다. 이번엔 더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더군요. 사각 마지막 칸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 볼까 봐요. 침착하자. 한 번만 더 확인하자. 고개를 숙이고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봤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오질 않더군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에 쥔 동전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짧은 소리를 냈죠. 그제야 숨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요. 설마. 아니지. 이건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순간이라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식탁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멍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얼굴도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도요. 복권을 접어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내일로 미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면 위에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몇 번이나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괜히 기대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확실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자.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받자마자 말하더군요.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괜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됩니다. 짧은 대답이었죠. 그게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럼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래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괜히 집안을 정리했죠. 아무도 오지 않는데도요. 복권은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꺼내보게 될까봐요.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오는 방향을 자꾸만 보게 되더군요. 부모 마음이 다 그런가 봅니다.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어깨가 좀 내려가 있더군요. 그 모습에 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그래, 서로 할 말이 많았을 텐데 막상 마주하니 별말이 안 나왔습니다. 잠시 커피만 마셨죠. 제가 먼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걸 한참 바라보더군요. 이게 뭔데요? 열어봐라.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와 함께 정리된 금액이 보였죠. 아들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내가 말한 것보단 조금 더 넣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감정을 싣지 않으려고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살짝 젖어 있더군요. 그 모습에 제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떡해? 묻지 마. 괜히 이유를 대면 서로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너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아들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서요.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봉투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복권이었습니다. 다시 보니 그 숫자들이 이제는 전과 다르게 보이더군요. 기쁨보다는 차분함이 먼저 왔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동전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준 동전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요. 요즘도 저는 길을 걷다 동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깐 멈추기 위해서죠. 그날의 나를 떠올리려고요. 아무도 몰래 혼자 흔들리던 시간 말입니다. 그땐 정말 막막했네요. 지금은 압니다. 행운이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는 걸요. 아주 작게 발밑에서 반짝이며 여기 있다고 말해준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 또 다른 시작이 거기 있을지 모르니까요.